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버니아 캘리퍼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버니아 캘리퍼스의 구조 및 명칭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니아 캘리퍼스의 사용 방법을 파악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바르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니아 캘리퍼스의 측정 값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차는 버니아 캘리퍼스의 구조 및 명칭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니아 캘리퍼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버니아 캘리퍼스의 눈금, 보시면은 버니아 캘리퍼스의 이 눈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떠한 원리로 최소 눈금이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버니아 캘리퍼스의 0점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니아 캘리퍼스의 올바른 사용 방법 및 마지막으로 눈금 읽는 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니아 캘리퍼스의 구조 및 명칭을 보겠습니다. 버니아 캘리퍼스는 기본적으로 어미자와 아들자의 두 개의 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미자 위를 아들자가 슬라이딩 하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보시면은 물체의 외측 또는 길이, 외경을 측정하는 외측 측정면이 있고, 물체의 구멍이나 홈을 측정할 수 있는 내측 측정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깊이바가 있고, 물체의 단차를 측정하는 단차 측정 부위, 총 4곳으로 일반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기타 슬라이딩을 고정시켜주는 고정 나사가 있고, 아들자를 원활하게 쉽게 슬라이딩 할 수 있도록 손가락 거리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니아 캘리퍼스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버니아 캘리퍼스는 3가지 종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가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이죠. M1형 버니아 캘리퍼스입니다. 보통 아날로그 타입의 버니아 캘리퍼스라고 하죠. 보시다시피 특징은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얼 캘리퍼스입니다. 다이얼 캘리퍼스의 특징은 M형 버니아 캘리퍼스와 차이점은 어미자는 같이 있지만 아들자가 눈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아들자의 눈금 대신 다이얼 게이지에 이렇게 있으므로 이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으로 아들자의 눈금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매틱 버니아 캘리퍼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미자에는 1cm, 즉 10mm 간격으로 이와 같이 눈금이 되어 있고, 아들자 부분에는 LCD 창으로 우리가 측정값을 나타내는 창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은 눈금을 보거나 읽기가 쉽다라는 거죠. 디지털 숫자로 나오니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버니아 캘리퍼스의 눈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아날로그 타입의 버니아 캘리퍼스는 보시다시피 어미자 눈금이 0부터 150까지 측정할 수 있는 눈금으로 되어 있고, 눈금의 간격은 1mm씩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들자의 눈금은 0부터 10까지 총 20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자 눈금 옆에는 0.05mm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0.05mm는 현재의 버니아 캘리퍼스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눈금의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0.05mm 또는 버니아 캘리퍼스에 따라서는 0.02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측정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어미자의 최소 눈금 즉 1mm죠. 1mm를 아들자의 눈금의 개수로 나누면은 그것이 바로 현재 버니아 캘리퍼스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측정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어미자의 최소 눈금은 1mm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들자의 눈금의 개수입니다. 개수는 총 20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1을 20으로 나눈 20분의 1, 즉 0.05가 되겠죠. 0.05가 현재 버니아 캘리퍼스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눈금의 단위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버니아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시편을 측정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측정기의 0점 세팅을 꼭 해야 합니다. 모든 측정기는 기본적으로 0점이 잘 맞은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정확한 측정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0점 세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세팅을 먼저 하기 전에 측정기에 이물질이 있는지 측정기가 불량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이와 같이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측정기의 미끄럼 면이라든지 움직이는 면 또는 측정 부위, 조 이런 면에 이물질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이렇게 꼭 닦아줘야 합니다. 그런 후에 외측면에 외측 측정면을 이렇게 밀착을 시켰을 때 이 틈새가 스크래치나 또는 변형이나 찍힘이 없는지 꼭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보는 방법은 밀착을 시켰을 때 이 부분이 밀착이 잘 되는지, 틈새가 벌어나진 않는지, 그리고 밀착 시에 눈금이 0을 가리키는지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버니아 캘리퍼스는 아날로그 타입 버니아 캘리퍼스는 0점을 세팅하는 기능은 없고 다만 0점을 확인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0점 이상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날로그 타입의 버니아 캘리퍼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척이라든지 밀착은 앞에 아날로그 타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0점을 얘는 이 측정기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타입의 0점을 우리가 확인할 때는 아들자의 0이라는 눈금이 어미자 0과 일치하는 걸로 우리가 0점을 확인했었는데, 다이얼 타입의 버니아 캘리퍼스는 아들자의 0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슬라이딩 면의 끝면입니다. 즉, 이 면이 밀착했을 때 어미자의 0과 일치하는지를 1차적으로 봐줍니다. 보시다시피 일치가 잘 되는 걸 수 있죠. 다음으로는 다이얼 게이지의 돌림판 눈금의 숫자 0과 바늘이 가리키는 부분을 일치를 시켜줍니다. 이와 같이 다이얼 게이지 돌림판을 돌려서 0을 일치를 시켜줍니다.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시차에 주의해서 봐야 하며, 이와 같이 버니아 캘리퍼스를 한번 움직인 다음에도 똑같은 동일한 0을 가리키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지매틱 버니아 캘리퍼스의 0점 확인은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측정면을 깨끗이 확인한 후에 밀착을 시켜주고, 밀착시킨 값이 당연히 거리가 0이 돼야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0이 아닌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오리진 버튼, 0점 세팅 버튼을 2에서 3초 정도 가볍게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0점 설정이 됐습니다. 디지매틱 버니아 캘리퍼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움직였을 때 다시 0점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면은 좀 더 0점 설정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현재 0점은 맞지만 0이라는 위치에서 0은 맞지만 이 측정기가 50이나 100, 70에서 정확한 값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블록 게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블록 게이지도 마찬가지로
측정면을 깨끗이 이물질이 없게끔 닦아준 후에 현재는 50 블록 게이지입니다. 50 블록 게이지로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현재 측정기가 0점이 잘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지금과 좀 미세하게 안 맞는데 밀착을 잘 시키면 이렇게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또한 75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해서 측정기가 0점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버니아 캘리퍼스의 0점 설정이 다 끝났으면 측정 시 주의할 점, 바르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니아 캘리퍼스는 물체의 길이나 외경, 물체의 내경 또는 홈의 폭, 물체의 깊이 그리고 단차를 측정하는 측정기입니다. 이때 물체의 외측 길이를 측정할 때 먼저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측정 시 물체 두 가지를 주의합니다. 첫 번째는 물체를 조의 끝부분에 밀착하기보다는 좀 더 안쪽으로 밀착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끝부분에 밀착되었을 때 기계의 버니아 캘리퍼스의 정밀도에 따라서는 아베의 원리에서 끝부분이 힘을 받아서 정확한 측정값을 나타낼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체 안쪽을 밀착시킨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버니아 캘리퍼스를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측정기가 이와 같이 삐뚤어졌다든지 하면은 측정값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측정기의 수평을 유지하는데 이 부분은 측정면이 이와 같이 평평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평한 면이 C편에 최대한 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것을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 측정하기보다는 다른 한 손을 이용해서 두 손으로 밀착을 가볍게 시켜주면서 균형을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체의 외측을 외경을 또는 길이를 측정하면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체 측정기의 내측 측정면을 이용해서 물체의 내경이나 홈의 폭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전에 주의할 것은 내측 측정면의 끝부분이 이와 같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날카롭다 보니 측정기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는 이 부분이 무뎌지거나 또는 흠집으로 인해서 정확한 측정값을 우리가 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뎌지거나 이물질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신 후에 물체의 내경을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때 주의할 것은 내경을 측정할 때는 정확하게 공작물의 중심선을 지나가는 부위에 내측 측정면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와 같이 들어간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또는 수평을 유지 못해서 이와 같이 삐뚤어진다든지 틀어진 상태로 잰다든지 이 부분을 주의해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거리 부분을 엄지로 가볍게 당겨주면서 중심 위치를 찾아주면 정확한 측정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홈도 마찬가지입니다. 홈 폭도 이와 같이 버니아 캘리퍼스의 내측 측정면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의할 것은 삐뚤어져서 된다든지 또는 이와 같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재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서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 측정입니다. 한 번 측정하는 것보다는 또는 두 번, 세 번 측정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깊이바를 이용한 물체의 깊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C편의 윗부분과 중간 부분에 이 높이차, 즉 단차라고 하는데 물론 단차는 이와 같이 측정기의 뒷면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깊이바를 이용해서 측정도 가능합니다.
깊이반은 깊이의 기준면이 되는 어미자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깊이바의 깊이를, 물체의 깊이를 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잴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해서 물체의 측정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깊이바의 경우 기본적으로 물체와 측정기가 수직을 유지해야겠죠. 그렇지만 깊이 기준면 자체가 좁다 보니 수평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측이나 내측보다는 좀 더 측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차 측정입니다. 단차는 어미자의 끝부분과 아들자의 끝부분의 차이, 즉 현재는 0이라는 위치에 위치하죠. 일치해 있는데 두 개의 단차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들자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단차도 같은 비율로 이렇게 거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단차를 측정하겠습니다. 어미자의 끝부분으로 단에 밀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들자를 가볍게 밀착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원리죠. 다시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값을 읽어주면은 단차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버니아 캘리퍼스의 올바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버니아 캘리퍼스의 눈금 읽는 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타입의 버니아 캘리퍼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미자와 아들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미자와 아들자를 측정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럼 미리 준비한 측정 자료를 가지고 함께 측정을 읽는 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시편을 이와 같이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이 다음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종이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나온 값을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버니아 캘리퍼스의 측정값은 어미자의 눈금과 아들자의 눈금을 두 개를 더하면은 그 측정값이 될 수 있습니다. 어미자의 눈금을 읽는 방법은 아들자의 눈금 0을 기준으로 0의 눈금이 시작하는 부분에 어미자의 왼쪽 눈금을 읽어줍니다. 즉 현재 0의 위치는 어미자의 21과 22 눈금 사이에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미자의 눈금은 아들자의 0의 눈금 왼쪽 눈금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미자 눈금 얼마가 될까요? 21mm가 되겠죠. 21mm. 아들자 0의 눈금의 왼쪽 편에 있는 눈금입니다. 다음 아들자의 눈금입니다. 아들자의 눈금은 어미자 눈금과 아들자 눈금, 즉 0부터 10까지 칸수로는 20개의 칸으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눈금 칸이 있는데 위에 상하 어미자 아들자 눈금이 일치하는 부위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차지합니다. 쭉 보시면 예를 들면은 아들자의 눈금은 현재 2의 위치를 보시면은 이 위치죠. 그렇지만 어미자의 눈금은 29, 30 일치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자 눈금과 어미자 눈금이 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을 찾다 보면은 아들자 눈금 6의 위치에서 어미자의 눈금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치하는 눈금, 아들자의 눈금을 읽어주면은 그것이 아들자의 눈금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아들자의 눈금이 6이기 때문에 아들자 눈금이 6이다. 이건 아닙니다. 아들자의 눈금을 구하는 방법은 일치하는 위치에서의 칸수를 세는 겁니다.
즉 현재 0부터 6까지 칸수가 몇 칸인지를 세수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세보겠습니다. 칸수로 세면 여기가 한 칸이죠. 2칸, 3칸, 4칸, 5칸 쭉 세보겠습니다. 6, 7, 8, 9, 10, 11, 12 즉 6가지의 위치에 있는 아들자의 칸수는 12칸입니다. 그러면은 아들자의 눈금은 12칸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한 칸당 눈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아들자의 최소 눈금은 0.05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한 칸에 0.05니까 12칸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0.6이 되겠죠. 즉 아들자의 눈금은 0.6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측정값은 어미자의 눈금 21mm, 아들자의 눈금 0.6mm, 그래서 21.6mm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버니아 캘리퍼스를 접한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이 눈금 읽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이 어미자의 눈금 찾는 것은 쉬울 겁니다.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어미자 눈금을 읽어라. 이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자의 눈금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20개의 아들자 눈금 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일치할지 찾는 작업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찾더라 하도 그 눈금의 값이 얼마인지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찾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방금 저희가 계산한 눈금 부분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첫 번째, 일치하는 눈금을 쉽게 찾는 방법입니다. 일치하는 눈금을 쉽게 찾는 방법은 아들자의 눈금 0의 위치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0의 위치를 자세히 보면은 0의 위치는 어미자의 눈금 21과 22 사이에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했었죠. 22 사이에 있는데 이의 눈금이 21에 가까이 있는지 또는 22에 좀 더 치우쳐 있는지 이것을 대략적으로 확인해 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1에 0의 위치가 좀 더 가까이에 있으면 일치하는 눈금은 21 앞쪽에, 즉 5를 기준으로, 아들자 5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을 확률이 큽니다. 즉 숫자 2나 아들자의 눈금 3, 이 사이에 일치하는 눈금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반대로 아들자의 눈금 0이 21이 아닌 오른쪽 22쪽으로 치우쳐 있다 라고 가정하면은 일치하는 눈금은 5에서 10 사이에서 일치하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눈금은 거의 21과 22 중앙에 있죠. 그러면은 5를 중심으로 주변에서 찾으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쉽게 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눈금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6에서 했으면은 6이면은 쉬울 텐데 이것을 칸수를 다 세고 거기다 곱하기 0.05까지 했었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눈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눈금이 0.05라 하겠죠. 한 눈금의 간격이. 그럼 여기가 0이면은 얘는 얼마입니까? 0.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에서는 얼마입니까? 0.05가 더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0.1이 되겠죠. 이 원리로 쭉 가면은 2에서 일치한다. 그럼 얼마입니까? 0.2. 3에서 일치한다. 얼마? 0.3. 예를 들어서 7에서 일치한다. 그럼 얼마입니까? 0.7.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7과 8 사이에서 만약에 눈금이 일치한다. 그럼 얼마입니까? 0.7과 0.8 사이니까 얼마? 0.75. 어떻습니까? 눈금을, 아들자 눈금을 계산하는데 참 쉽죠?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눈금을 쉽게 찾고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시편을 이용해서 직접 버니아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쌤이 준비한 시편은 이와 같은 다단축입니다. 3단 축을 A부터 G까지 7개 포인트를 버니아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한번 같이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아날로그 타입의 버니아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외경을 측정하겠습니다. AV를 보시면은 도면에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측정하겠습니다. 원통 부분을 측정할 때는 주의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정기의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측정기의 수평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단면이 원통 평면이 이와 같이 있을 경우는 어미자의 자부분을 밀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고 가볍게 밀면은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평이 이 평면과 수평하게 잡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측정을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때 주의사항은 한 번 측정보다는 2번 원형 같은 경우 돌려가면서 3포인트 정도 측정을 해주면은 좀 더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죠. 가능하면은 값의 평균 값을 쓰면 좀 더 좋겠죠. 현재 이 측정 부위는 44m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AV는 지름이 되겠죠? 지름에서는 우리가 파이라는 기호를 써줘야죠. 파이 44 단위는 밀리미터죠. 네. 두 번째로 BV에 대해서 측정하겠습니다. BV는 디지매틱 버니아 캘리퍼스로 측정하겠습니다. 디지매틱 버니아 캘리퍼스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LCD 창에 측정값이 나오니까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죠. 또 더 좋은 방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타입의 최소 눈금은 100분의 5였지만 디지매틱은 보시다시피 끝에 단위수가 100분의 1 단위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23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처럼 밀착을 해서 한번 측정해 볼까요? 23, 22.99 또는 22.99 정도 나오네요. 다시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단면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렇게 밀착했을 때 정확한 측정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요하겠습니다. 2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B 부분은 23mm. 이번에는 다이얼 버니아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 버니아 캘리퍼스에서의 측정하기 전에 꼭 주의할 점은 0점 세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C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미자의 눈금이 현재 36과 37, 자세히 보시면은 37의 눈금이 조금 보입니다. 그럼 어미자의 눈금은 37로 읽으시면 되고, 아들자의 눈금은 다이얼 게이지 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그것을 측정하면 됩니다. 현재 보시면은 0, 1, 2 0, 1, 2 2에서 조금 더 갔죠? 1이면은 0.1, 2면은 0.2, 3이면 0.3입니다. 즉 어미자는 37, 아들자는 0.25 정도 0.25 정도 눈금이
2에서 작은 눈금으로 한 칸 정도 더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부분은 37.25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차 측정 및 깊이로 한번 측정했습니다. D 부분부터 측정했습니다. D 부분은 18.02 다시 한번 측정했습니다. 18.02 이때 주의할 건 너무 힘을 주면은 이와 같이 측정값이 정확한 측정값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적당한 측정값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7.99 길이 치수이기 때문에 파일을 써주면 안 되겠죠. F를 재겠습니다. E는 단차 측정으로 해주면 됩니다. 단차 측정은 어미자의 끝부분을 단에다 밀착을 시킨 후 가볍게 터치를 시켜줍니다. 21.91 다시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21.91 그리고 이 부분도 단차로 측정했습니다. 단의 차이입니다. 19.88 다시 재겠습니다. 좀 더 밀착을 해서 19.88 전체 길이 측정하겠습니다. 네, 59.99 59.99 네, 이와 같이 오늘은 버니아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측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로미터의 구조 그리고 측정, 종류, 다양한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에 보면은 오늘 학습 자료가 올라와 있고 형성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신 후에 첨부 파일과 형성평가를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